먼저 입학하기도 전에 결정되는 미국 취업이라는 제목으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이미 제가 여러 번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린 취업 비자에 대한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대부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미국에 유학을 가면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F1이라는 비자를 통해서 미국으로 공부를 위한 유학을 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F1 비자로 들어온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재학 중에는 외부에서 일을 할 수 없도록 되어져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재학 중에 CPT라는 거를 통해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졸업 이후에 OPT라는 제도를 통해서 또 일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유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 취업 비자를 받기 전까지 일정 기간을 취업 비자 없이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Optional Practical Training이라고 하는 OPT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 이제 1년 이 OPT를 받을 수가 있고요. 예외적으로 스템 전공들, 스템 전공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이공계 쪽을 많이 얘기하는데, 스템 전공은 1년 플러스 2년 해서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 정도는 아마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스템 전공을 통해서 최대 3년까지 OPT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아시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유학생들이 받게 되는 비자가 H-1B라고 하는 취업 비자인데, 거의 대부분 예외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은 미국에서 취업을 했다고 하면은 취업 비자를 통해서 일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 취업 비자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제한 요소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현재 명수의 제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년 외국인으로서 미국에서 일하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미국 이민국에서는 이거를 쿼터로 제한하라고 있는데, 현재는 85,000개 이열리. 그래서 석사 이상, 즉 미국에서 석사를 마치신 분들에 한해서 이제 석사 캡이 적용되고, 그래서 이제 2만 개가 먼저 추첨해서 이루어지고, 혹시 여기서 이제 추첨해서 떨어진 분들 같은 경우는 학사로 내려가서 65,000개 다시 한번 추첨의 기회가 있죠. 보통 이제 매년 20만 개 이상의 서류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골드만삭스에 입학을 했건, 아니면 로스쿨을 졸업하고 제일 좋은 로펌에 취업을 했건, 이 취업 비자 쿼터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첨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죠. 또한 이 H-1 비자는 매년 3월 딱 한 번 일시적으로 추첨 신청을 받고, 물론 이제 작년서부터 이 추첨이 좀 바뀌어져서 예전에는 변호사 서류를 전부 다 집어넣고 나중에 추첨을 했는데, 지금은 먼저 회사에서 신청을 하고 추첨을 하기 때문에 유학생분들의 부담이 조금 줄어들긴 했어요. 어찌됐건 신청을 하고 추첨을 받고 추첨을 하고, 그리고 나서 서류 심사를 거쳐서 이제 H-1 어프로벌이 나는 심사를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기본적으로 비자는 3년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H-1B라는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나의 전공과 내가 일하려고 하는 그 회사의 직무가 매칭이 되어야지만 이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이 항상 이슈가 있죠. 그래서 내가 학교를 어디를 나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전공한 그 전공과 내가 일하려고 하는 회사의 직무가, 그 직업을 말하는 거죠. job description이 매칭이 되는지를 보고, 이 매칭 여부에 따라서 H-1B가 승인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즉 추첨이 됐다 그래서 무조건 H-1B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추첨이 되고 나서도 이제 서류를 오픈하고 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 심사가 점점 더 까다로워지는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컴퓨터 프로그래머 같은 경우에 꼭 컴퓨터 사이언스가 아니더라도 물리학이나 수학이나 이런 관련 전공만으로도 H-1B 승인이 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었는데, 최근 한 3, 4년 사이를 보면은 굉장히 이것을 스트릭트하게 심사를 해서,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직무와 전공이 엄격하게 매칭이 안 되면 추첨이 되고 나서도 H-1B가 거절이 나는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죠. CPA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과거에는 그냥 경영학과나 회계학과 졸업하면 그것으로 전문직으로 전문가로서의 퀄리피케이션이 인정이 됐었는데,
지금은 빅4를 가는 학생들조차도 CPA 시험 합격이 전체가 안 돼 있는 경우에 거절하는 케이스가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이 H1B 승인을 위해서 프로페셔널리티를 어떻게 해서 내가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어떤 전공을 해야지 H1B와 직무의 매칭이 어렵지 않을지를 사전에 반드시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하신 다음에 전공을 선택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E4라고 해서 뭐 아마 제가 10여 년 전서부터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한국 사람들을 위한 이제 별도 H1B와 같은 비자 쿼터를 15,000개를 이제 미국 하원에서 최근에 이제 통과가 됐는데, 뭐 아직 상원 통과는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최종적으로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이게 되면 굉장히 유학생들이 유리한 편인데요. 물론 이 E4가 H1B를 대용해서 된다고 할지라도 추첨이 없어지는 거죠. 추첨이 없어지는 것이고, 실제로 H1B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즉 내 전공과 직무가 매칭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E4가 되면 이제 추첨으로 인해서 떨어지는 케이스는 이제 없어질 거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한해서, 그래서 좀 기대를 해보고요. 그거와는 상관없이 설사 상원 통과돼서 실제로 이게 발효가 된다고 할지라도 전공과 직무의 매칭은 여전히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것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정보들이죠. 아마도 여러 번 제 강의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기억을 하고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자, 이것을 기초로 해서 내가 대학을 선택할 때 어떻게 된다? 아마 지난 강의에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을 것 같은데, 취업하는 미국 유학을 위한 대학 선택 10개명이라고 제목을 붙인 강의를 보시면 될 텐데요. 우리가 대학을 선택할 때 일반적으로 대학 리스트를 펼쳐놓고 어느 대학이 좋으냐 이거를 보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린 거죠. 어떤 유학을 하려면, 취업하는 유학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내가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 뭐 이미 정해져 있거나, 아니면 내가 석박사를 해서 교수가 될 거거나라고 하면은 대학 선택이 좀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현지에서, 미국 내에서 취업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경우에는 대학부터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부터 선택해야 된다? 직무와 직업을 먼저 선택해야 된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라고 드렸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내가 어떤 직업, 어떤 직무를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특히나 미국에서 고민하고 리서치하고 생각하셔야 된다 그랬죠. 그렇게 해서 직무와 직업을 선택했으면 이거와 가장 적합한 전공, 전략적으로 선택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비자를 받을 때도 가장 적합한 것은 물론이고, 딱 예를 들어서 뭐 회계사무 회계학과가 아니라 회계학과 말고 또 다른 전공들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어떤 직무가 정해진 다음에 이 직무로 내가 어떻게 비자를 받는데 어떤 전공을 해야지 가장 유리할 것이고, 또 그것이 가능하면 스템 전공이면 좋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전공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역을 검토하는 거죠. 내가 예를 들면은 뭐 호텔 분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뭐 비즈니스 분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뭐 컴퓨터 분야로 갈 것인지, IT 분야로 갈 것인지, 그 직군에 따라서 가능하면 내가 가려고 하는, 목표하는 직군의 산업이 발전된 지역에 소재한 대학을 가는 것이 유리하다는 말씀을 여러 번 강조드렸어요. 그렇게 여기까지 정한 다음에 내가 현재 영어 실력이나 또 내 뭐 성적이나 또 예산, 또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유학의 루트를 정하고 마지막에 대학을 선택하시는 것이 순서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세미나를 통해서 1시간 넘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는요, 꼭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취업 비자 이슈와 대학 선택의 이슈 때문에 대부분 이제 1학년 1학기 딱 어떤 학생의 상담을 와서 그 학생의 대학과 전공을 들어보면, 아, 이 학생은 취업이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의 어떤 판단이 거의 한 60, 70%는 이루어지는 게 미국 유학이라고 보시면 되죠. 즉 어떻게 보면 입학하기도 전에 4년 후, 뭐 길게는 군대 갔다 오고 해서 6년 후에 이 학생의 취업 여부를 이미 판단할 수 있는
왜냐하면 한국은 이게 뭐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죠. 내가 어느 대학 무슨 전공을 했던지 간에 상관없이 한국 대학을 입학한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길이 있기 때문에 뭐 시험을 봐도 되고 전공을 뭐 나중에 바꿀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 대학에 입학한 1학년 1학기 학생을 보고 너 4년 후에 취업을 할 수 있어 없어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미국 대학 같은 경우에는 1학년 1학기를 다니고 있는 이 학생을 보고 너 이 대학에서 이 전공으로 졸업할 경우에는 취업이 될 수 있다 없다를 거의 한 60, 70%는 미리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미국 유학의 특징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취업 비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반드시 익히시고 그리고 대학을 선택할 때도 대학부터 정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루트부터 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내가 직무와 직업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전공을 선택하고 지역을 검토해서 이거를 복합적으로 가장 적합한 대학을 마지막에 선택하는 그런 순서를 꼭 지키셨으면 좋겠다. 라는 것까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까지는 이미 여러 번 강조드린 것들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 대학 선택의 과정들에 대해서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